우리 도봉에 정말 또 우리 대표적인 민주당의 정책통이신데요. 우리 오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기 의원님이 또 멋진 동생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 이번 22대 국회 새로운 슈퍼스타입니다. 우리 김용만 의원님 모셨습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코스피 오천시대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그 공약 속에도 많이 이야기되는 건데 상법 개정 관련된 그 의제를 가지고 하는 위원회에서 몇 번 좀 활동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서울시당 그리고 도봉구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네, 이 코스피 오천시대위원회 관련해서 어제도 후보가 이야기를 연일 말씀을 하고 계셔갖고 지금 숙제가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오기영 의원님은 너무 항상 겸손해서 문제인데 예. 이 코스피 오천시대위원회가 뭐냐면 저희들이 선거 전부터 상법 개정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법 개정 우리 거의 뭐 통과까지 다 시켰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본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번에 관심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자산 축적의 문제, 이 코스피 5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담당했던 위원회고 후보께서 직접 그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진행했었는데 이런 부분과 함께 준비했던 그 위원회거든요. 이 선대위라는 게 여러 각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정책적인 분야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준비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설명 올리고요. 아니 근데 우리 오기영 의원님은 그게 매력이에요. 진짜로 진주. 오늘은 좀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예, 자주 그리고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김용만 의원님은 이번에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막 언론에서도 막 이렇게 막 회자되던데 너무 많이 좀 피곤하셔가지고 어떤 활동하셨어요? 네, 저는 이번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 수행을 맡게 돼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이제 12시 시점까지도 같이 있다가 또 벨리민주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아마 후보 수행실장으로 있다가 처음 하는 방송이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뵈면서. 아니 그러잖아 또 잘생기셨는데 터졌네요. 더 슬림해지셔가지고 터전. 그러니까 한 몇 킬로 빠졌죠? 저 한 5kg 정도 빠졌고. 아니 우리 후보님은 멀쩡하신데 저 혼자 여기 코가 흘어가지고 너무 민망했습니다. 후보님 멀쩡하신데 좀. 후보는 네. 멀쩡한데 그 수행하는 분들이 이러니까 네. 나만 고생한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무안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김용만 의원님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지 감동적인 얘기들 많이 또 준비하셨을 것 같고 또 오기영 의원님도 도봉구나 또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얘기들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김용만 의원님 잠깐 그럼 수행실장 하면서 소회를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시죠. 사실 뭐 오늘까지도 여전히 임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소회라는 걸 준비를 하진 못했는데 여튼 너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선배님들 그다음에 같이 활동을 해주신 동료분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귀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뭐 이 대통령 후보의 수행이라는 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험인 건데 그래서 진짜 너무 값지고 소중한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후보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알게 됐다. 물론 우리 당대표 시절에 후보님에 대해서도 좀 일부 알긴 했지만 진짜 측근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얘기해 주시죠. 일단 후보님에 대해서. 제가 바라봤던 당대표 시절에 우리 후보님은 굉장히 유능하지만 냉철한 행정가 이미지가 되게 셌는데 이게 확실히 방송에서 나오는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을 계속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여리시기도 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좀 특히 어린 친구들이나 좀 나이 있으신 어른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정말 감수성도 많으시고 되게 사람 같은 분이었구나. 제가 좀 그것도 격차가 되게 크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김병기 의원님도 수석사무부총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항상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한 말씀 주시면. 지금 거의 뭐 대동소이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그렇게 가까이서 보는 이미지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 투쟁적이고 막 앞으로 나아가실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시크하고 그리고 그 특히 약제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맞습니다. 아주 쓰죠. 그러니까 약자나 자기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돌봐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성적인 접근을 안 하시고 이성보다는 그러니까 감성에 의한 접근 같은 걸 하시는 거 보면은 좀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점은 참 배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또 이 나쁜 세력들이 자꾸 후보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방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따뜻한 분이다라는 거고요. 우리 오기영 의원님 그 이번 도봉이나 서울이나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제가 사전 투표 한 날 어느 동을 갔는데 그 우리 쪽 선거운동원이신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윤석열 찍었던 분들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 찍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겼어. 그래서 이게 그 지역이 되게 독특한 지역인데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좀 혼란 속에서 많이 그 시민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옆지역교 안기령 저 지역위원장님께서 저 유세단에 발탁이 그렇죠. 되는 바람에 그 대변인으로 가셔가지고 남았다가지고 하셔야 되니까 참. 2배로 뛰셨어야 되겠네요. 좀 특이한 뭐 이렇게 좀 소개할 만한 그런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저희들이 기왕이면 같이 좀 이 집중 유세를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거 좀 아쉬웠습니다. 저 이번에 어제 기왕이면 우리 도봉에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그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경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공간을 저희가 제안을 하긴 했었는데 좀 어려웠어요. 제가 기왕이면 우리 도봉에 와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상대방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동북 4구에서는 도봉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민원을 다양하게 받았습니다. 고처에서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많은 또 우리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우리 동네는 안 오셨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후보님 유세차가 5톤 차예요. 근데 5톤 차인데 이게 서울 시내에서는 그 공간이 5톤 차가 주차하고 정차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유세본부에서 사전에 전국뿐만 아니라 수도권 특히 서울에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이 5톤 차를 세우고 유세를 굉장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게 되게 아쉬워서 그런 곳들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근 지역으로 결국 어디서 한 거죠? 우리 강북구. 강북구에서 아마 이렇게 좀 번동에서. 넓은 공간에서 하게 되면 옆에 지역구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안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 그런 공간이 많지 않아서 특히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는 결국 엄청나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구도심이니까 전혀 세울 데가 아니 나오지 관악 않습니다. 동작 집중 유세를 하는데 관악산에 가서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동작구는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기령 위원장님이 저랑 같은 팀이 돼가지고 도봉에 없으셨는데 저랑 같이 계속 현장 담당 고생 많이 했어요.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에피소드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는데 아쉽게 좀 됐죠. 그러니까 수시로 다양한 민원들을 문자로 받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쪽 저쪽에 있는 우리 당원들 또는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한번 후보 우리 지역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무튼 어제 가서 또 이런 같이 사연이 있었다는 거 우리 집중 도봉구 유권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김영만 의원님은 뭐 정말 에피소드가 너무 많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으실 것 같은데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죠.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아시겠지만 후보님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안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후보님을 한마디로 캠프 쪽에서 그리고 이제 비서실 쪽에서 괴롭히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제 후보님이 하시고 싶은 걸 못 하게끔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컸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님께서 좀 강하게 고수하고자 하셨던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어린 친구들이 보러 오는 것과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제 본인을 보러 오셨을 때 그래도 교류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하게 고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또 본인께서는 어렸을 적에 이런 비슷한 그 경험이 있으셔서 누군가를 이렇게 보러 갔었을 때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아쉬움이 너무 크게 남아가지고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는 좀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 해가지고 강하게 고수를 하신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말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못 말리게 되는, 왜냐면 진짜 따뜻한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바쁘게 가다가도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다 들어와라 해가지고서는 사진도 다 찍어주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씩 알려진 거예요, 우리 지지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이 일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래요, 후보님 가능하다. 지나가실 때 아이들을 이렇게 앞에 세워가지고서는 후보님이랑 같이 교류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 사실 잘 끝났으니까 다 좋은 거지만 그때 수행실장 하셨으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긴장 많이 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쓰는 거거든요. 맞아요. 정지하는 거거든요. 예, 정지를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랑 사진 찍으려면 아이 뭐 안아가지고 찍어주시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이렇게 가게 하고 계시거나 저기 뭐 시장 같은 데 많이 갔으니까 경청 투어 때 그럴 때는 정해진 동선을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그래도 어르신들 저기 계시면은 본인께서 이렇게 쑥 들어가셔가지고선 또 사진 찍어드리고 인사하고 하실 때 이제 심장이 근데 덜컹덜컹 내려앉죠. 그 한마디 더 가시면. 하면은 김용만 우리 저 의원님이 대단하신 게 사실 그게 굉장히 안전에 그거 하니까 뒤를 딱 막더만 뒤를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몸빵하는 건데 저 대단했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으로 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죠. 예, 그런 일들. 몸으로 몸빵을 하다가 내가 죽겠다 그러고 그런 장면들 아마 지지자분들이 많이 보셔서 또 김용만 의원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는 유세본부를 해봐서 정확히 후보님 스타일을 알잖아요. 정말 따뜻하게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데 얼마나 이번에 답답하셨을까. 맞습니다. 그런 점들. 더 대단한 거는 저는 우리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또 이해하고 안전이 최고다. 그래서 절대 자제하고 이런 부분들 지지자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시고 우리 후보자님도 정말 대단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슬슬 두 분이 준비해 온 것들을 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먼저 누구부터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용만 의원님이신데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과 지역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한 컷 영상이나 사진을 준비해 오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사진이네요. 우리 어떤 사진인지 함께 보시면서 우리 김용만 의원님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게 백범기념관에 있는 백범 좌상인데요. 저 날이 독립운동가 분들이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엄청나게 반기고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전 정권에서 참 초라해지는 시간을 가졌던 게 독립운동가 분들과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후손들의 의지를 좀 보여주자 하면서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지지 선언을 효창원이라고 이제 백범이 잠들어 계신 곳에서 하고 백브리핑을 저 좌상 앞에서 진행을 한 사진인데요. 아마 영상도 준비를 해서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팝은 왜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왜 그 유독 한국일까? 한국의 드라마, 음식은 또 왜 이렇게 인기일까? 저는 그게 문화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의 깊이. 우리 김구 선생이 우리가 앞으로 독립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무력이 세서 남의 나라를 지배해서 삼켜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키워서 전 세계인이 함께 행복한 그런 문화가 한없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문화 강국. 근데 지금 그 김구의 꿈이 조금 현실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김구 증산자도 와 있는데 김용만이라고. 김용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기억해 주시고요.
여하튼 저는 이 문화가 강한 나라, 우리의 미래가 문화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번 후보님이 후보로 출마를 하는 영상에서도 백범을 언급을 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백범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생각하는 그 이재명 후보님의 모습이 정확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우리 역사관이 굉장히 탄탄하시고 또 건강한 분이시고, 또 그러하여금 국가관이 또 건강한 분이시라는 거를 뭐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고, 감사하게 백범이 그리고 있는 그리려고 했던, 만들려고 했던 그 우리나라의 모습을 후보님께서 좀 대신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많으셔서 저는 그거를 꼭 홍보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갖고 나왔습니다. 아, 정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오염되었던 태극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우리 김병기 의원님은 항상 여기 태극기 배지를 옆에 지금도 달고 택 있으네요. 배지를 저도 하고 하고 다니시는데, 그 태극기가 그동안 무슨 태극기 부대라는 둥 이렇게 좀 오염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하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후보님 그 파란색 네, 그렇습니다. 선거운동복 왼쪽에는 태극기가 있었고, 저희들 그 BI라고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데도 빨간색이 태극 문양에서 차용해서 들어왔었고, 그리고 어제도 애국가를 저희들이 4절 다 부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동적이었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지금도 김용만 의원님 사진도 가져오셨지만 우리 백범 흉상 뒤에 저렇게 태극기가 있는 저 사진을 보면서 이제 진정하게 우리 태극기가 국가의 상징으로서 이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태극기를 다는 게 뭐 개인적인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제가 근무했던 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존경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오래 달고 있는데, 그런 뜻이니까 각자의 의미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점차 또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아까 애국가 이야기하셨는데 어제 밤에 저는 오전에 집중조사 했기 때문에 밤에 동네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애국가 사제를 부른 것에 대해서 참 인상 깊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지나가면서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예. 그래서 방금 그 태극기가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 인식들에 대해서 좀 편향된 이제 것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고 헌법과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 정당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번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오기영 의원님 준비하신 영상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대에서 준비한 내란의 밤 영상, 이 영상에 대해서 지역에서 몇 번 막 틀어주고 같이 봤거든요. 여기 되게 이번 선거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선거의 이걸 의미를. 고초해서 네,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과 주장, 공방, 뭐 비난과 비판들이 있지만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왜 하냐? 내란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느낌이 현장에 아주 그냥 급박한 상황들을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어서 저는 저걸 보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과연 내란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 중에서 그게 무슨 내란이냐? 아니 그 또 총도 있었지만 총알도 없었다며? 그거 지금 그냥 너무 내란도 영상을 한번 아니고 보시면서 보시면서 편안하게 말씀 나누시면 처음부터 됩니다. 다시. 자연스럽게. 저 상황이 되게 소리가 음향이 급박하게 굴러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걸 들으면 아침 저녁 또는 이제 중간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간에 저걸 틀어주면 그 순간에 그 지역이 다 정적이 돼요. 아무 말도 못해. 그냥 직접 보시는 분도 있지만 직접 보시거나 듣는 분, 가끔씩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만큼 무거운 주제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왜 하는지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초반에 저희가 이제 율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 후반에 갈수록 저 영상을 계속 좀 틀면서 어제는 하루 종일 저 영상 하나만 들었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유세차를 타고 오후 저녁 계속 다닐 때 저 영상 딱 하나만 들었어요. 아주 좋은 그거였는데. 아니 이게 호소할 게 딱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왜 우리가 대통령 선거합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뻔했는데 되찾아야 됩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뭐가 중요합니까? 옛날에 무슨 당을 찍었던 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했습니다.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나라가 정상화된 다음에 네. 비로소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책 행정도 하고 뭐 대한민국의 그림을 같이 들어갈 때 이견 있으면 논쟁도 하는 건데 지금은 기본 전체가 그냥 흔들림 반해서 정상화는 가장 절대적이기 네.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내란을 관련해서 누가 제일 열심히 싸웠냐, 그다음 누가 진정성 있게 우리 나라를 정상화시키려 노력했냐에 대해서 국민이 평가하는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 영상을 딱 끝나고 나면 꼭 투표해 주십시오. 말도 필요 없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하고 투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정말 그 12월 3일로부터 딱 6개월입니다. 6월 3일 오늘 6개월 동안 그렇네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경제를 살리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주셨는데 저 내란의 밤 영상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순간이 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김용만 의원님은 그 당시에 정말 어떤 느낌이셨어요? 일단 아마 다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이거 가짜 뉴스 아닌가 하고 AI 영상인가도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금방 사실이란 걸 알게 되고 제가 그게 10시 반쯤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렇죠. 포고령이 11시 반쯤이었는데 듣고서는 이제 빨리 모여달라 해가지고서는 저는 포고령이 이제 선포되기 전에 국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담을 넘지 않아도 되게 빨리 도착을 일찍?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선배님들이랑 소통하고 하면서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최대한 빨리 집결을 해서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 급박감 때문에 일단 오는 데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제 정말 이 정권이 진짜 잘못된 길을 택했구나.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와가지고서는 하나하나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 보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는 비슷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하지만 한편으로 내 선거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내 선거였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5.18 때 겪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실제 5월 27일 때 제 지인이 저한테 5월 27일 그 영상 그걸 보내줬어요. 가슴이 막 뛰어요.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고 근데 그때 비상계엄을 이야기 딱 들은 순간에부터 지금까지 반년이 정말 이 인생을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내란 세력이 부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내란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번에 그 하면서 제가 우리 국민들이 지켜냈죠. 그런데 우리 그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정말로 제가 존경을 하는 게 저는 이 계엄을 갖다가 사실 해본 저 직장이잖아요. 제가 사실 집에서 나올 때 우리 안 사람한테 나 갈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버릇이 나온 거지 옛날 버릇이니까 우리 안 사람이 갔다 온다 그래야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단어가 돌아올 줄 달라요. 알았어요. 단어가 달라요. 그런 그런 자세와 마음이 없군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저는 아니까요. 이 계엄이 의미하는 걸 아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대규모 무력 충돌일지 소규모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다 죽었구나.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일찍 도착했거든요. 집이 가까우니까요. 들어왔는데 이미 의원들이 엄청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당황스럽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기억하시겠지만 그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제 머릿속에는요. 유혈 사태만 생각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러니까요. 국면에서 어떤 거든 간에 오래 걸려다 피해 안 흘리고 했으면 좋겠다. 광주에서 네.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네. 그런데 지금 개몽령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피가 끓어요. 그러니까요. 거꾸로 솟는 거죠. 정말 분노가 살인 미수인데 살인은 아니다 이런 식의 그렇습니다. 이야기잖아요. 이제 또 두 분을 보내드릴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표율이 18점, 전국 투표율이 3%입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투표를 마치고 마신 커피와 쿠키 맛이 너무 맛있습니다라는 그런 댓글도 올라왔는데요. 정말 딱 투표하고 브런치 먹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빨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 돌려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기영 의원님, 우리 지금 아직까지 투표장으로 나오고 계시지 않는 분들, 그리고 또 함께 더 투표하자고 하는 그런 응원과 촉구에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가 한 반년 동안 혼란, 정치적 혼란, 그다음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경제적 충격, 그러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직장인하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다 손해봤습니다. 저희 누가 책임졌냐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 사회가 한 걸음도 못 가고 있는 그 무정부 상태, 이번 투표해야 정리하는 거 아닌가. 이제는 꼭 내란 종식을 위해서도 무조건 나오셔서 뭔가 의사표현을 해주시라. 지금 그럴 때다. 이게 과거 정당과 상관없이 그럴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만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내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오기영 의원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내란을 종식을 하는 게 이 선거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본질에 더불어서 제가 후보님이 연단에 올라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좋아했던 문구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나아지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조그마한 문을 어떻게 내가 잘 통과하느냐를 이제 잘 통과하기 위해서 단련도 하고 경쟁도 하고 하는데요. 이 선거, 투표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 좁은 문을 잘 통과하는 방법 말고 이 문 자체를 크게 만드는 게 저는 이번 선거이고, 뭐 사실 매번 뭐 정치 선거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그 기회의 문을 크게 만들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란도 종식시키고 우리 사회가 발전해서 더 나은 사회로 돼가기 위한 당사자, 그걸 꼭 해낼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나오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투표해야 이깁니다. 여론조사로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투표해야 합니다. 지금 꼭 빨리 현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두 분 의원님 보내드려서 더 많은 분들 투표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